대충. 아, 네. 마이크 테스트부터 한번 하죠.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부터 한번 하죠.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부터.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시더스 그룹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 중에 있고 이 와중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분들 많이 만났고 변호인들 그 접견도 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던 시다스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되었고 또 이 시더스라는 나무 자체가 한 200년 동안 해야 200년, 300년이 돼야 그나마 목재를 쓸 수 있고 나무가 폭이 한 3m, 높이는 한 24m 되는 큰 목재가 돼서 성전의 주춧돌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백항목이 이 소나무과 나무인데 의미가 있냐? 바로 2000m 해발 2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눈과 비, 바람을 맞으면서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귀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더스 그룹이 그 이름처럼 해발 2000m의 고도에서 비바람과 눈비를 맞으면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지난 5년간 하면서 수많은 우리 팬덤 회원들 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역경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아다시피 한 1주일 정도 되었고 그래서 오늘 회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단은 조사 상황들 또 이렇게 선임 상황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먼저 해야만이 여러분 지금 작년부터 사기, 유사 수신, 방판으로 이렇게 고발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쪽에 제일 큰 목적은 사기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기가 되는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급한 대로 방판만 기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판에 대한 사건을 맡고 또 동시에 사기 사건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장님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본인 소리를 좀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뭐 가까이는 하겠지만 제가 또 기침이 나고 목이 좀 아직 감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하니까 좀 조용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으면서 또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소리가 있고요,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즉 바벨탑 언어가 있고요, 또 오순절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있고 사단의 소리가 성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회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시더스 그룹 전 회원들은 이성희 변호사님 유튜브에 가입해서 이상희 회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시더스의 팬덤물, 이건 이제 우리 김상희 단장님과 또 본부장님들한테 이미 내려가셨고 지침을 내려갔는데, 아마 연세가 많은 분을 위해서 또 김상희 단장님께서 특별히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을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뿌려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뭐 구독이라는 건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성희 변호사 치면 되는 것이고, TV 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구독, 좋아요, 알림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김상희 단장님과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물론 비대위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애정이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분이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법률적인 것과 준비하면서 이 회사가 되어야지만이 잘 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우왕좌왕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고자, 또 어느 누가 뭐 예를 들면 헛된 소식으로 뭐 먼저 압류하면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압류를 본인은 어떻게 받아가요? 그리고 솔로몬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를 잘라서 죽여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양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95% 이상, 97% 이상의 분들이 이 시더스란 이 휴스템을 사랑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했지만 일단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뭐 여러 자산들이 있고, 또 물론 일부 쓰다가 투자 실패가 일어나고 또 사기를 당한 일부 금액은 있겠지만, 실물 경제, 부동산과 농지를 사고 또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금융 폰지 하는 사람이 실물 하나도 없이 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물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그것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을 시더스라고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고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이가 되면 여러분 임원들도 피해를 보고 또 서로가 아비 다툼이 됩니다.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벌어지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큰 문제가 없었고요. 투자가 돼서 확대가 돼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여러분 중에 다 떠나서 이 시더스 그룹이 악의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악의적인 얘기를 듣고 이걸 하셨다는 말인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 변호사들,
또 전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듣고 먹어보고 써보고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분이 대다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고소고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뭐 큰 높음에서 좋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뭐 상황버섯 먹어라, 군뱅이 먹어라,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을 받고 유튜브에 일단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소리, 오염된 소리, 악성 유튜버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용도 모르는, 숨어서 막 비방하고 놀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소리를 들어봐야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장님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정말 한 2, 30명의 날고 기는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만난 지 딱 3번 됐습니다. 그 만남도 뭐 한 30분 내외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소개한 우리 부산에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들어보세요. 우리 김미경 뉴맨 플랫폼장님이 소개를 했고, 제가 그걸 안 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저를 찾아왔고, 그래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분께서 상담료도 내고, 또 변호사 접견을 나를 선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견만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그냥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제 책을 보고 회장님께서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선임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허리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다시 그 방파법 기소된 경찰 단계 선임된 모든 변호사들은 다 정리하라고 하고, 우리 LKB하고 저하고 둘만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 여러분 회원이라면 의무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0.2% 받기 위해서 매일 출석 체크하듯이 여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일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더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상황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법률적 제약도 많고, 또 보안도 필요하고, 또 본사 직원 전체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조사를 받고 하도 공갈 협박 거기에 해서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나머지 오늘 제가 회장님 이하 또 나머지 이사분들 다 만났고요. 그분들을 선임했습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 어떤 정의사님은 오늘 아침에 조사가 예정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그 말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변호사 없이는 절대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전을 냈답니다. 보고전이 뭐냐면 구치소에서 간수인 교도관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즉 수초소 수사팀에 내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임계를 받고 내일 또 금요일 날 조사받기로 한 분도 역시 제가
사건 파악을 하고 또 기존에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전부 해서 각자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숙지한 후에 무기대등하다는 게 있습니다. 경찰이 숨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의 그 변호사님들을 뭐 인간적으로 입장은 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고 최근까지 수사를 하던 분이 나오셨어요. 변호사를 해요. 또 검사, 경찰로 했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인 맞지만 인간적으로 그 수사팀에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의 일정의 모든 걸 다 협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던 제가 측면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장님께서 어쨌든 여기에 수많은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거기가 경력도 다 출중하신 분들인데 어찌하여 12월 12일 날 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단순히 영장이 될 거라는 사실과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이 될 거라는 사실을 왜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적어도 회장님에게 구속될 수 있으니까 회사 상황을 조치를 하시라고 노티스를 주거나 그렇게 하거나, 적어도 양심적으로 하면 최소한 내가 인간관계상 내가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분을 한번 선임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밥을 먹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무혐의로 처리될 거라고 그렇게 갔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 그 모든 변호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경찰의 조력자가 돼서 수사팀에 무슨 외근 사원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저렇게 행동할까요? 저는 딱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트리플님이 조사를 안 하니까 그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가 수사팀이라고 하면서 1시간 내 전화를 해달라고 급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사팀도 팀도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깨듯이 아프고 불안과 공황장애로 견디지를 못해 정기과 약을 먹으면 사람이 잠을 자게 되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문자를 못 보고, 그래서 깨서 보니까 그런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 변호사님을 오늘부로 해임한다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문자를 보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수사 상황,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검찰 출신이 좋다, 경찰 출신이 좋다, 이거는 일반 아주 경미한 사건이 그렇게 했죠. 뭐 소위 그냥 누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은 어떻게 수사관에게 좀 인간적으로 부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아는 분인데 조금 선처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까? 23만 명의 회원들이 있고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3조 원에 육박하죠. 그리고 MBC 피드숍이란
공영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때렸고 천지일보 등 뭐 여러 언론사에서 떠들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KBS에서 왜 방판법으로 기소됐는데 사기 등으로 기소했다라고 허위사실을 했나. 이것은 반드시 이성균 배우 사건과 비슷하지 수사기관과 변호사들 여기 관련돼서 이 정보가 저는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말 많은 동료 배우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결과 인천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뉴스타파 어떤 언론사와 이것들이 다 연계됐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이 사건에 우리 시더스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여기는 MBC가 나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단계 전문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다단계 전문 변호사는 다단계 전문 검사가 지인이거나 후배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지인이 하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 선임했는데 그러면 구속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흘리고 그래서 결국 사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면 사기가 되겠죠. 아주 성공하셨네요. 민생사업단의 최대 지적이네요. 다 망가뜨려 놓고 23만 명의 피해가 일어나면 민생사업단이 할 일을 한 겁니까? 적어도 23만 명 중에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피해를 받는지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95%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법대로 하는데 이 법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할 때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고 진짜 이재명을 돕기 위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술을 제출하고 가서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정석이에요.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하고는 개인적 인연이 제가 송영길 대표가 사법시험 2차 공부할 때 제가 형법을 가르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원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전체 이 사건을 보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 수석단장님과 또 많은 분들의 대화를 나눠보면서 나는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수사를 이렇게 할 줄 몰랐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변호할 줄 몰랐고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고 다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제 또 회사 많은 직원들 각 부서의 직원들도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결국 와서 전부 다 저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선임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시더스가 사기 기업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더 난리 안 쳐도. 그러나 돌이켜서 행여나 좋은 기업을 잘못해서 사법의 칼라로 죽여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아메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죠. 제가 로 마켓이라고 해서 예, 인터넷 법률회사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제가 2000년도 했던 로마켓 대표이사 취임 사진이고 방송에 나간 사진입니다. 여러분 23년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얘기는 자기가 하면 돼요. 그거는 떠드는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거 할 때 사이버 로펌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사무실 2개 넣으냐고 하고 불법이라고 변호사 위반이라고 또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듣기 싫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막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일일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들으세요. 네. 내용을 들을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팩트는 나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조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산 자체가 돼서 누구한테나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할 겁니다. 두 번째, 그냥 들으세요. 본인이 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전부 다 여기 기존에 있던 팬덤 회원분들 여러분 전부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로가 누구예요 지금? 1호로 하여튼 몇 사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시면 여러분 신고하면 내가 뺄게요.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도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팩트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디지털 자산을 하는 이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가를 만든 이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행위로 볼 것이냐, 실제 가치 있는 행위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의 강의 했던 게 2019년부터 있고요. 공식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단속하는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왜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가 알기로는 팬덤 중에 공무원들과 정말 엘리트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분들도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마시고요. 비대위 하신 분들도 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선동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응?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서 방판이 단계가 높다면 그건 다른 단계를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산과 디지털 자산과 여러분 있는 모든 것들을 단계를 낮춰서 해서 그대로 다시 조정해서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나머지 이사분들을 선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받아보니까 엉터리로 이상하고 편파적으로 괴롭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은 경찰 사건에 크게 개입을 못해요. 왜냐? 너무나 옛날 검경 수사권 이전에 검찰에는 지휘가 됐지만 요즘은 통제가 잘 안 되고 경찰하고 그러면 긴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일단 수사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높은 분들이 검사장, 차장 검사가 서초 경찰서에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뭘 하겠어요? 가서 잘 하겠다, 멋있게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구속된 분들 전체, 그러니까 이사님과 회장님과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선임이 하신다고 하시고 본인도 원하시고, 또 동시에 여기 나머지 직원들, 또 이게 단장님들, 그 다음에 플랫폼 장님들, 수석 트리플 전체 향후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든가 될 모든 분들이 선임서를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임이 됐기 때문에 사건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경찰서에 자료를 선임기를 내면서 일단 내가 좀 자료를 좀 파악하니까 좀 기다리라고. 뭐 난리가 났냐고요.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냐고요. 그런 거 아니지 않냐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선임서를 넣고 아마 그 변론 준비를 하고, 변론 준비할 때는 뭐냐면 사건을 당사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변호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모르면,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놀랬던 게, 변호사님 그렇게 많은데 이상은 회장 외에 개인적으로 의뢰인과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면 잘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있는 분들, 아까 우리 수석 트리플님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가 어제 와서 여러 뭐 소송을 당하니까 또 오셔가지고 상담하다가 마음이 안정받았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또 어떤 결과를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수사 당한 사람의 압박을,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변호사가 마지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님을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서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고 억울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대신 타 숙지에서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 성령님인데, 우리 기도자, 성령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대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듯이 변호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사를 잘하셨던 경찰, 검찰 출신이라도 조사를 받아보는 자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면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오죽했으면 분해서, 우리 동기 정말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 저희 법대 동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불행한 일로 변호인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초동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많은 피해자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분들의 마음도 여기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하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처럼 뭐 카지노에 탕진했거나 유흥비로 탕진해서 없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찰관이 또 엉터리 질문했더만요. 5천억을 회장님이 빼돌렸다고, 외국에. 그거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5천억 빼돌린 거 알아야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돈이 나가려면 한국은행과 신고해놔야지 달러를 어떻게 뺍니까?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부장급 변호사 선임할 때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기 없어진 것이 뭐냐? 수사되고 회장이 구속됐다는 것과 신뢰가 없어지면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이제 수사팀에 이제 의견서 선임결 넣고 자료를 줄 거예요. 어차피 방판하면서 천천히 되잖아요. 뭐 더 이상 하지도 않는데 뭐 난리쳐요. 하루 이틀에 뭘 끝내려고 해요. 그들이 원하는데 나는 반대를 할 겁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라고요. 고소인이 누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정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개별 플랫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품에 따라서 조금 가미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해서 믿고 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는 개별적인 사정이고 본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험을 거꾸로 쳐가지고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사기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된 피의자를 전체를 제가 선임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세옹지마가 되듯이, 예? 그분이 더 큰 축복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5천억. 참,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귀신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란하고 전쟁하고 소동하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뭐 제가 여기 법률적으로 자산이 누구한테 뺏겨가거나 또 누가 공갈 협박 친다고 해서 자산을 넘기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변호사님들도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뭐가 틀렸는지.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은 다 의미 없어요. 남의 일에 그냥 지 생각대로 떠드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저에 대한 정성의가 아니고 회장님이 부탁이고 지시입니다. 지시사항을.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혼돈이 없고 일단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또 그 안정이 돼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어떻게 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조금 파악하는데, 지금 일단은 저는 선임계에도 봤는데도 이렇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만나자 어쩌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나도 그럴 여유도 없고요. 내가 무슨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사기 사건을 막고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건은 심플해졌어요. 여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변호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방통법도 LKB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단순해요. 뭐 어려워할 때니까 아무리 뜻이 있어도 좀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여러분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절에 다니신 분은 명상을 하시면서 소동치며 난리치는 것이 유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또 크리스천으로서 믿음 가지신 분들은 성령이 여기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이 재앙은 자칫하면 여러분 전체의 멸망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냐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각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럴 때 이 재앙이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 전체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 왔을 때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나았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바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제가 저가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조속한 일에 수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 돼요. 누구든지 진짜 자기가 믿는 분을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너무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해요. 헷갈리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한테 사건 내용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첫째, 수사당 기관한테 속고, 두 번째, 변호사한테 속고.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 수사 상황이 있잖아요.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 쟁점을 잘 변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로 고소하시고 다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남은 재산 청산에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그게 좋겠습니까? 조금 한 달 됐는데 조금만,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 지났고요. 조금 있고 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숨 넘어가듯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각 팬덤들의 상황을 들었어요. 억울하게 안타까웠고 개별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10분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라고 할 것이고요. 그거는 그 방법론으로 나중에 우리 단장님이나 또 여러분들 이분들이 함께 와서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채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OTT는 이 쌍방향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이익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가맹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맹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회장님이나 경영진들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채널 하시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안타까운 사정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힘든 상황에 하는 분들 조금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파국으로 가서 끝내는 것보다는 조금만 하면 조금이라는 개념이 이게 수사가 모든 전 직원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아마 김상인 단장님도 현황 파악할 직원이 없어요.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숙소를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파악하면서 이제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안정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어제 이제 천안 본부 플랫폼장님 또 팬덤 비데이도 그 같은 걸 하셨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다 이제 만나서 나눠보면 아마 웃으면서 다 얘기가 끝날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카더라 이렇게 속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여기 그 의뢰하신 분한테 그 얘기 드렸는데 아니 물속이 복잡한데 변호사들이 물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 밖에서 보고 물 안에 뭐가 있는지 그냥 서면을 쓰면 되냐고요. 물속에 들어가 봐야죠. 예,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고 예.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회장님 처벌을 받겠죠. 그럼 그대로 받으면 되고요. 잘못한 게 없다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나오셔서 또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통합하라 해서 통합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얘기는 뭐 자기 어제도 그 말 했어요. 5살 이상부터는 각자 지 말대로 지대로 해요. 절대 우리 애들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그래서 23만 팬덤 중에 일부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다 이제 그 회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회장을 믿으시면 일단 여기다 들으시고 어쨌든 이 얘기를 쭉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들어진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분 바로 자기 입장에서만 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또 생각해 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목이 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이거 방송 전문가예요.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아세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럼 되지. 네. 그래서 조금씩 회장님이 갖고 있는 탁월한 부분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번뜩이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이것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뭐 변호사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건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하시고 어쨌든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또 그래도 방법을 찾으니 조금만 가보자고. 이 다독이는 역할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여기 수사기관하고는 대등한 관계로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뭐 무슨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저도 그래서 이제는 전화로 소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류로 소환하라. 그럼 나도 서류로 답변한다고 했어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잠깐 했던 것은 일단 회장이 일단 지상이고 내일 마무리까지 하고 나면 그래도 제가 어려운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 벌금 50억 하고 수업한다는 것도 해서 결국 50억 무죄 내고 바로 남겨 하지 말자는 걸 제가 설득해서 해서 좋은 결과 나왔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 역시도 제가 하자는 거 해서 나왔습니다. 무죄로. 또 이대목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사건들만 저한테 왔을 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증거들을 천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까마귀가 음식을 주듯이 좋은 증거를 저한테는 갖다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기도는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의 멸망 상황에서도 6.25 때 거기서 기도했을 때 기적처럼 살아나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못 하는데 좀 지나면 뭐 나아지고 우리가 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올 때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그걸 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 종교도 있는 대로 일사불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불교도 그렇고 불교 무신앙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왔고요.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했고요. 제가 또 여기 있는 분들 또 회장님에게도 제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변화된 간증을 드렸고, 특히나 제 역시 이 감옥에 수사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다가 무죄 받고 그리고 형사보상도 받았고, 그 경험이 여기 있는 구속된 분한테는 또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체험하지 않고 괜찮다,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의 이런 메시지들이 모아지면 여기 안에서 여러분 23만 명이 다 된다고 일사불란하면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 되면 바로 기적이 납니다. 우리 본론이 그거예요. 변호사를 제가 그래서 이 선임은 그래서 내일까지 하면 전체 다 선임해서 본론이 그거예요. 본론이 첫 번째 유튜브 다 가입하라는 거. 두 번째 지시사항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선임됐고 제가 한다. 그 다음에 자료받고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단은 자산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보존 방안을 찾겠다. 뭐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 추가 진행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늦은 밤 여러분들 불안하겠지만 그렇죠. 욕만 안 해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주의 역사심을 보라. 예. 제가 많은 일을 제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왔다는 게 벌써 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장님 지시사항 따라 먼저 이행해 보세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짧게라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과거에 누가 했는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변화 상황을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요. 왜 사기가 아닌지. 그리고 수사팀에서 사기라고 인정하는 걸 좀 대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언론에만 흘리지 말고. 예, 그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방법만 처리하면 돼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 평안하게 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